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님 기자회견 하셨던데 PF 관련 이야기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PF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것이고 충격 최소화 조치를 마련하겠다.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1번, 2번 사업성이 부족하면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다. 3번 충격을 최소화하라.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 이 세 가지죠.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한다. 이게 핵심이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재구조화 정리 추진하는데 충격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자금이 필요하거든. 그럼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는 75.3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1분기에만. 왜 1분기에 이렇게 자금을 많이 썼을까요? 총선용 포퓰리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걸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나죠?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생산 등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GDP에 영향을 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분기가 GDP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2분기까지 이게 이어진다?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외환보유액 줄이고 있다. 외환보유액 줄이고 있는 게 달러가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냐? 올해 외평기금에 벌써 10조 뺐었습니다. 작년에도 20조 뺐었죠. 올해도 벌써 10조 뺐었다. 그리고 외평기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지금 현 시세 달러로 팔면은 약 8.2조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또 한 8조 정도 재원을 더 마련한 셈이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 정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작년에도 집행 못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 못한 예산이 많았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더 심각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PF 신규 자금 유도한다고 하지만 금융권 호응이 의문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PF 정상화할 테니까 금융권에서 자금 지원을 좀 해줘라. 호응 좀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야기한다. 호응 하는데 금융권이 호응 같이 안 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PF 사업장에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의 신규 자금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하고 있대요? 부실, 연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즉 발표 임박하니까 지금 금융사나 이런 것들은 가뜩이나 지금 손실이 크고 손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첫 번째, 연체율이 생기고 연체율이 부실채권이 되면서 이게 상매각을 해야 되는데 상매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축은행도 새마을금고도 탱크만 바라오게 만들었다. 3조 부실채권 인수 추진하도록 만든다. 근데 그 전에 이미 2조 새마을금고 거 부실채권을 받아줬는데 또 받아주도록 만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부실면책, 지금 말씀하셨는데 부실면책을 어떻게 하느냐? 은행, 보험 요구, 인센티브 수용하겠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은행과 보험사는 공통으로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서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충당금 적립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지금 신지급 여력 비율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신디케이트론에 대해서는 낮춰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위험계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위험계수를 낮추겠다는 소리죠. 즉 지금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자, PF 시장에 자금을 넣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꽤 고수익이. 그 대신에 고위험이죠. 고위험 고수익이죠. 지금은 PF 시장이요. 금리가 높아요. 굉장히. 그러면은 고위험 고수익인데 문제는 이 고수익을 저수익으로 만드는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PF 자금을 1조를 투입을 했다. 근데 고위험 고수익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대출금리가 한 4% 나온다고 했는데 PF 같은 경우가 7% 나온다고 해봅시다. 근데 1조를 빌려주면 고위험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1조 쌓아라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1조에 관해서는 7%인데 은행은 1조를 더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2조에 따른 7%가 되니까 3.5%가 되죠.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대출 내주는 것보다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대출이 2조 내줬을 때 여기서 부실 채권이 한 5% 나왔다 라고 하면은 2조 5%면 1000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부실채권 놔버리면 그냥 1조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니까 위험도는 높은데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PF 시장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기준으로 완화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런 인센티브는 있겠지만 그만큼 충당금을 덜 쌓아도 되게 만들어주겠다. 저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을 완화를 하겠다. 장점이라면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는데 단점이라면 부실률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1조가 터졌는데 충당금을 1조를 충당하는 게 아니라 5천억만 충당을 해놓는다. 그럼 이 1조 터졌을 때 감당이 가능해요? 저런 식으로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이금융권 PF 추가 손실 전망 신평사 한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예상 손실 나오고 있죠? PF와 브릿지론, 본 PF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 손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증권사는 1조 1000억에서 1조 9천억 사이에 추가 손실 규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소리죠. 자, 저축은행이 예상 손실이 4조 8천억인데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할 게 3.3조다. 근데 여기다가 자금을 더 넣으란 소리죠. 저축은행만 그러냐? 필요 추가 적립금이 지금 계속 증권사도 이만큼 충당금이 더 필요하고 캐피탈도 저축은행도 지금 다 충당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최소 3조에서 많으면 8.7조까지. 근데 예상 손실이 13.8조일 때, 그럼 8.1조일 때 3조 추가 적립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5.1조 정도 충당금이 적립이 돼 있는데 그것도 3조 정도 부족하다는 소리죠. 최소 터지더라도. 근데 저기에다가 돈을 더 끌어다 써가지고 PF 시장을 지원해줘라 라고 하면 당연히 부실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상사업장만 지원해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부실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부실한 걸 비싸게 사도록 만든다든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근데 부실한 걸 비싸게 사주면은 캠코 아니면 LH가 피해를 볼 테고 지원을 해준다면은 금융권이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PF 정리를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PF는 터질 때 정리했었어야 된다. 2022년에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2년이나 끌고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셨다고 하시는데 음식물 쓰레기 즉시 버려야 되죠. 즉시 안 버리고 그거 한 2년 묵혀두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썩어버리죠. 그리고 벌레도 생기죠. 지금 벌레가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다. 이걸 지원 방안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원 방안이면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부터 나와야 되죠. 물론 다음 주에 제대로 된 방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여태까지 PF 지원을 막 억지로 밀어붙였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상화 방안이 나오진 않을 걸로 보여요. 지금 부실 PF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분양가 때문에 죽겠다는데 왜 자꾸 이 땅값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냐. 이런 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 2년 더 끌고 왔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런 거죠. 물가를 왜 잡으려고 그래요? 계속 지금 비싸게 팔면 자영업자들도 죽어나죠. 물가를 잡아가지고 물가를 낮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새로 싸게 들어와서 싸게 내놓으면은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PF 시장도 그런 그 물가 잡는 것처럼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 지금 그 정리를 2년이나 미뤄왔는데 이번 물론 발표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이 책임을 금융권 그 다음에 공기업들이 떠안게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차라리 발표를 안 하는 게 낫다. 아예 아무런 조치도 않지 않은 게 낫다. 그냥 터질 땐 터지도록 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정상화시키는 거지. PF 정상화시킨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보면은 공공공급도 안 되고 민간공급도 안 된다고 그래요? 재건축 왜 안 돼요? 공공공급 왜 비싸게 돼요? 원자재비는 떨어지는데? 첫 번째는 투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투명화랑 정상화만 똑바로 되면은 공급도 정상화될 것이고 집값도 정상화될 것이고 가계부채도 정상화될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 붕괴나 혹은 고점에서 산 사람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정도까지 피해를 안 보면서 정상화를 하려고 한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식 붕괴가 오느냐 아니면 일본식 붕괴가 오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데 지금 태양건설 SOC 사업 계속 지원해주는 거 보면은 미국식보다는 일본식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발표가 나온 걸 봐야 되겠지만 저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금융권에서 지원해서 어떻게든 정상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도 저도 아닌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1번씩 붕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